소개받은 석미화라고 합니다. 이 평화꾸러미가 지금 올해 3년차로 저희가 개발 과정과 활동을 이어오고 있는데요. 사실 재단이 창립 5년이 됐고 저희가 재단을 이제 만들어가고 또 활동을 하면서 가장 고민이 깊었던 부분이 평화교육에 대한 부분이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저희 활동과 그리고 베트남 전쟁과 관련된 여러 가지 내용들에 대해서 학교 현장이나 교육의 현장에서 교육 요청이 꾸준히 들어오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럴 때마다 저희가 어떻게 해야 좀 더 이렇게 좀 잘 이렇게 알려드리고 교육의 현장에서 제대로 좀 교육 활동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이제 하던 중에 사실 평화꾸러미를 만들어서 저희가 활동을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여기 들어가며 페이지를 좀 열어주시겠어요? 네, 이건 이제 목차인데요. 제가 앞으로 말씀드릴 순서는 일단은 이 평화꾸러미가 어떤 것인지, 어떤 취지에서 만들어졌는지 그런 내용들을 좀 설명을 드리고요. 그리고 평화꾸러미 속에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 그것은 무엇일까? 그리고 네. 그리고 평화꾸러미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여러분께 오늘 정말 처음 소개를 드리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제가 실제로 개발한 평화꾸러미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도 그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어서. 그리고 이 평화꾸러미를 가지고 현재 올해까지 저희가 평화교육 활동을 이제 활발히 펼쳐나가고 있는데요. 어떤 프로그램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 마지막으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예, 사실 평화꾸러미가 뭐라고 해야 되나 저희가 붙인 그 별칭 같은 거예요. 이게 원래 제목은 시민평화법정을 활용한 평화교육 콘텐츠 개발 프로그램.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평화꾸러미라고 이름을 붙였고요. 2018년도에 열린 시민평화법정을 평화교육 교재로 개발한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을 2019년부터 저희가 개발해서 현재 이루고 있는데요. 주요 하게는 서울시 비영리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 사업으로 지원을 받아서 올해까지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개발한 프로그램 그 교재들은 책도 있고 영상도 있고 웹툰도 있고 또 뭔가 이제 게임 카드도 있고 굉장히 다양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은 뒤쪽에 제가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시민평화법정이 그럼 뭘까? 아마 이제 잘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모르는 분들도 좀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시민평화법정에 대한 소개를 짧게만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이제 2018년도에 베트남전 그 민간인 학살 문제와 관련해서 베트남의 피해자 두 분을 모시고 한국의 시민사회와 시민들이 열었던 민간 법정입니다. 그래서 이 법정이 사실 한 번의 법정으로 끝나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뭐라고 해야 되나 이것들을 좀 활용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고민 속에서 평화꾸러미를 개발을 하게 됐습니다. 네, 평화꾸러미 같은 경우는 베트남전 참전의 역사를 직시하고 또 한국과 베트남 피해와 가해의 역사 정산 노력 그리고 시민평화법정에 사실 선고가 기억하라는 그 청구를 우리가 지속 가능한 활동으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평화교육 프로그램을 개발을 하게 됐습니다. 평화꾸러미 활동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까지 저희가 진상규명 활동을 다양하게 펼치고 있지만 이것들이 시민사회 영역과 일부 제한된 공간 속에서만 이야기가 되고 있는 제가 마스크를 해가지고 숨이 차가지고 이거 살짝 벗고 해도 괜찮을까요? 예. 이제 여러 가지 진상규명 활동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시민평화법정 이후에 한국 정부의 베트남 피해자가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활동이라든가 베트남 피해자분들이 청원을 이제 대한민국 청와대에 정부에 제기하는 일이라든가 여러 가지 진상규명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이런 것들이 사실 좀 제한된 영역 속에 머물고 있다. 이런 문제의식 속에서 지속가능한 활동으로 만들기 위해 평화꾸러미를 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또 저희의 문제의식 중에 하나는 베트남 전쟁이 사실 우리 한국 사회 속에서
그 교실 안에서 그리고 역사교육의 영역 안에서 이야기되고 있는데 그것들이 굉장히 충분치 않다. 그런 문제의식도 있었습니다. 사실 그 8종의 고교 그 한국사 교과서를 좀 살펴보면 해는 에듀 교과서만이 한 2000년에 일본에서 열린 일본군 성노예 전범 여성국제법정과 그리고 그것과 비교해서 한국의 시민평화법정을 비교하는 내용을 담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대부분의 역사 교과서들이 베트남 전쟁에 대해서는 박정희 정부 시기에 잠깐의 어떤 그 사건으로 다루면서 그 경제 발전 그리고 피해로서는 고엽제 피해 정도만을 간략하게 기술하는 그런 내용들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사실 그렇게 가볍게 보기에는 베트남 전쟁이라는 것이 우리가 사실 8년 6개월이라는 오랜 기간 동안에 한국의 연인은 32만 명이라는 젊은 청년들이 전쟁에 참전했던 굉장히 큰 역사적 사건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이것들을 제대로 보는 것이 정말 교육의 현장에서도 필요하다 이런 문제의식 속에서 또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베트남 전쟁 참전이 단지 역사교육 측면에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들여다봄으로써 사실 그 안에 평화의 메시지를 다양하게 확인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을 평화교육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 그런 내용도 함께 담아보았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사실 시민평화법정이라는 것 자체가 헌법의 어떤 그 가치, 헌법의 정신을 담고 있기 때문에 이 안에서 헌법이라는 것도 우리가 평화의 관점으로 어떻게 바라볼 수 있는가 그런 것들을 좀 더 보편적인 헌법의 가치들을 같이 두루 살펴보는 내용으로 평화꾸러미를 구성을 하였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래서 이제 저희가 평화꾸러미를 통해서 뭐를 살펴볼 수 있겠는가 봤을 때 베트남 전쟁을 좀 더 다양하게 입체적으로 한번 바라보고 그리고 가해의 역사에 대해서도 성찰을 하고 또 베트남 전쟁이 한국의 역사 속에서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그런 것들을 다양한 수업의 주제로 확장할 수 있고 또한 사실 베트남 전쟁 부분이 국가와 관련된 내용들, 국가주의에 대한 것들이 대부분 그 내용을 채우고 있다면 국가가 아닌 어떤 개인의 전쟁에 대한 부분이 바로 평화로 바라보는 시선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국가주의가 아닌 개인의 전쟁을 바라보는 것, 그리고 일상 속에서의 평화를 생각해보는 것, 또 소개해드린 대로 헌법의 가치를 담고 이것들이 앞으로도 반복되지 않을 수 있는 평화를 실현하기 위한 어떤 그 역사 이런 것들로 평화꾸러미를 구성을 하고 만들어 나갔고요. 그리고 이것들이 궁극적으로 한국사의 평화 인권 감수성을 좀 높이고 또 이런 사회적 기업들 이것들이 사회적으로 좀 많이 공론장이 형성되고 더불어 세계 시민 교육의 어떤 역할까지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사실 지금 베트남 전쟁이 한국군의 해외 파병의 첫 번째 파병으로 기록이 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다른 나라의 군대 지금 뭐 아프간과 관련해서도 저희가 파병을 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사실 다른 나라에 우리나라 군대를 보낸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이 베트남 전쟁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전쟁이 정말 우리가 해야만 했던 전쟁일까? 그 전쟁이란 게 과연 불가피한 것일까? 평화를 위한 전쟁이라는 게 말이 되는 걸까? 그런 것들도 한번 이 안에 담아서 이야기를 해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좀 이제 마련을 해보려고 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전쟁이라는 게 나와 동떨어진 것이 아니라 전쟁과 국가 그리고 나에 대해서 좀 유기적으로 연결해서 살펴보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 보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내가 군인으로 전쟁터에 갈 때 어떤 문제들을 겪게 될지 이거는 사실 간략하게 4가지만 소개를 해드렸지만 베트남 전쟁이 던지는 더 많은 평화에 대한 질문들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 평화꾸러미를 처음에 만들 때 저희가 뭐 이렇게 정해진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었고 다만 이 시민평화법정을 활용해서 뭔가 평화교육 교재를 개발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그것이 뭔가 청소년 그리고 시민들에게 친숙한 어떤 매체, 책이나 어떤 종이뿐만 아니라 영상 매체도 좀 적극적으로 활용해 봐야 되겠다. 이 정도의 어떤 큰 틀만 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어떤 전문가들로 이것들을 만들어 나간다라는 생각보다는 좀 다양한 시민들, 다양하게 활동하고 있는 분들의 아이디어와 의견을 모아서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시작할 때부터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평화꾸러미는 사실 시민이 만든 교육 콘텐츠라고 보셔도 맞는 얘기일 거예요. 그래서 많은 시민분들이 이 평화꾸러미를 만들기 위해서 참여를 하셨고 그분들이 유형별로 저희가 분과를 이제
아이디어 회의를 하고 베트남 전쟁에 대해서 학습을 하고 이런 과정 속에서 무엇을 만들어야 되겠는가를 토론을 하고 그것들을 분과로 나누어서 분과별로 참여해서 이제 평화꾸러미를 완성해 나가는 이제 그런 방식의 개발을 진행을 했습니다. 이 평화꾸러미의 그 교육 대상은 초등학교 고학년부터 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교재를 개발을 했지만 많은 일반 시민이라든가 그 외에 다른 분들이 보시기에도 별로 어렵지 않게 그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뒤에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지만 웹툰, 이제 무빙툰인데 저희는 그냥 완전히 동영상으로 만들어진 웹이 아니라 무빙툰이라는 형식의 어떤 애니메이션, 그리고 워크북 형태의 그림책, 그리고 헌법책, 안 넘어갔다. 예, 헌법책, 이런 그 책들로 구성을 했고요. 그리고 교재 개발과 더불어서 이것들을 활용하고 확산시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고민도 더불어 같이 진행을 했습니다. 2019년은 사실 교재 개발에 좀 초점을 맞추고 진행을 했다면 2020년에는 2019년에 개발한 교재를 같이 활용해서 운영할 수 있는 활용 교재, 그리고 이것을 확산을 어떻게 시킬 것인가 해서 강사 양성 프로그램, 이곳에 이제 주안점을 두고 진행을 했는데요. 여기에도 역시나 그 교사, 학부모, 또 참정군인분, 청소년, 어린이 도서관 운영자나 출판 편집자, 대한미디어 활동가, 평화활동가 등 정말 다양한 분들이 참여해서 활용 교재 개발을 함께 하였습니다. 이제 제가 발표한 이후에 이어서 여기에 참여하셨던 두 분의 그 프로그램 개발 참여자분들께서 발제를 해주실 텐데요. 그분들의 이야기들도 아마 이 평화꾸러미 개발 과정에 지난한 내용들을 담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2020년에 활용교재로 같이 개발을 했던 것은 평화꾸러미 전쟁기념관 가다. 이것은 이제 전쟁기념관을 우리가 갔을 때 이 교재를 같이 가지고 가서 봤으면 이제 그걸 목표로 해서 개발을 한 교재이고요. 그 다음에 헌법과 관련해서 활용할 수 있는 더하기 인권, 평화로 만나는 헌법 이야기, 그리고 유튜브로 만난 평화꾸러미에서 이거는 동영상 콘텐츠로 5편을 개발을 했습니다. 요 밑에 이어지는 내용들은 제가 뒤에 평화꾸러미를 소개하는 부분에서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2020년에 이 그 활용교재를 같이 개발을 하면서도 역시나 진행자 양성이 쉽지가 않더라고요. 이게 이제 참여하셨던 분들도 각자가 본인이 일하던 영역들이 또 다 따로 있었기 때문에 평화꾸러미 진행자로서 전문적으로 그리고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게 좀 쉽지 않았고, 그러다 보니까 여전히 2020년에도 이것들이 지속 가능한 평화교육으로 학교 교육의 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것이 역시나 큰 과제로 남게 되었고요. 그 과제를 2021년 사업계획으로 반영을 해서 올해까지 이 평화꾸러미를 보급하고 확산시키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평화꾸러미를 하나씩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저희가 2019년에 개발한 평화꾸러미는 총 웹툰, 무빙툰, 헌법 이야기, 나는 바람마을에 살아요 라는 책, 그림책 워크북인데요. 먼저 이제 제 모습이 비춰질지는 모르겠지만 이 교재입니다. 나는 바람마을에 살아요 라는, 요거는 68년에 폭리폭력 사건의 피해자인 응우엔 티탄의 이야기를 소재로 해서 만든 그림책입니다. 그림책인데 안에 그림도 굉장히 훌륭해요. 아마 잘 안 보이시겠지만 이 교재는 저희 한배평화재단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언제든지 다운받아서 보실 수 있고, 또 원하시는 분들에게는 신청하시면 우편으로도 보내드리니까요. 궁금하신 분들은 그렇게 신청해 주시면 되고요. 이제 여기에 뭔가 이렇게 같이 위령비를 그린다든가 뭔가 이렇게 활동을 할 수 있는 워크북 형태로 제작이 되어서 좀 적극적으로 서로 상호 이렇게 소통하는 방식으로 평화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평화로 만나는 헌법 이야기도 헌법 1조부터 또 안 넘어가네요.
예, 헌법 1조부터 39조까지 모든 조항을 담았어요. 근데 사실 헌법의 조항이 굉장히 간략하지만 이 한 조항 하나하나를 할 때 굉장히 얘기할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1조부터 39조의 모든 조항을 담되 그 조항과 관련해서 할 수 있는 간략한 활동, 미션 뭐 이런 것들을 함께 담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활동 속에서 당연히 이 1조부터 39조 사이에 베트남 전쟁과 관련해서 돌아볼 수 있는 어떤 국가의 책임이라든가 한국의 군대를 파병하는 것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한번 돌아볼 수 있도록 하는 내용들도 포함을 시켰고요. 그리고 어떤 보편적인 평화나 인권의 문제에도 좀 같이 담아서 이야기할 수 있도록 전체적인 내용을 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무빙툰인데요. 사실 이 무빙툰을 좀 보여드리면 좋겠지만 이게 한 3분 정도 분량이기 때문에 그렇게 길지는 않거든요. 이것은 저희 재단 유튜브에서 언제나 보실 수 있고 이 무빙툰은 두 가지 종류로 개발을 했습니다. 하나는 이거는 이제 하미마을 이것도 68년에 일어났던 사건인데요. 하미마을 피해자분인 응우엔 티탄 아까 그 나는 바람마을에 살아요 폭립폭력 마을의 응우엔 티탄 이름이 같습니다. 여기 하미마을의 응우엔 티탄 두 분은 2018년도 평화법정에 원고로 한국을 방문했던 분이세요. 그래서 한 분의 이야기는 책으로, 그림책으로, 한 분의 이야기는 이렇게 무빙툰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실제 이 무빙툰을 한번 영상을 플레이해서 보시면 이분의 육성이 나와요. 이분이 법정에서 실제 증언하셨던 육성을 가지고 영상을 구성해서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있는 것이 기도라는 것인데요. 이것은 한국군으로 베트남 전쟁에 참전했던 김나경 선생님의 구술을 바탕으로 만든 동영상입니다. 이분이 이야기해줬던 내용 중에 작전 명령이 떨어지면 이제 살려달라고 기도를 하는데 사실 막상 작전에 투입된 이후에는 너무 그 긴장이 지긋지긋해서 베트콩이 나타나면 나를 제일 먼저 죽여달라 어떤 그런 전쟁에 참전했던 참전군인의 심경을 본인의 육성으로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요것들은 저희가 현장에서 학생들에게 보여주면 굉장히 좀 몰입도 많이 하고 반응도 괜찮은 것 같아요. 예, 그 2019년도에 개발한 평화꾸러미는 이제 금방 소개를 마쳤고요. 2020년도에는 여기 이어서 좀 더 보완할 수 있는 교재로 개발했지만 사실 지금 소개해드리는 평화꾸러미 전쟁기념관 가다라는 책은 보조교재라기보다는 하나의 완성된 교재로 활용을 해도 좋으실 것 같아요. 사실 현재 용산에 있는 전쟁기념관이 94년 개관한 이후로 굉장히 많은 내외국인이 찾는 공간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이제 대개 그 6.25 전쟁, 한국 전쟁에 대한 전시를 주로 하지만 그 2층의 해외 파병실에 가보시면 그 해외 파병실의 절반이 베트남 전쟁과 관련된 부분이에요. 저희가 이 교재를 만들기 위해서 이걸 개발하기 위해서 참여한 분들과 함께 굉장히 여러 차례 이곳을 답사하고 이 교재를 개발을 했는데 그 전쟁기념관 해외 파병실의 베트남 전쟁 전시는 말 그대로 어떤 파병의 정당성 그리고 한국 군대의 활약, 그리고 대민 지원 활동, 그리고 한국과 베트남 간의 어떤 수교, 이런 뭐라고 해야 되나, 그 베트남 전쟁에 대해서 제대로 들여다보는 어떤 성찰적 지점보다는 그것들을 좀 잘 이렇게 미화해서 보여주는 방식을 채택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 평화꾸러미 전쟁기념관 가다라는 책을 통해서 베트남 전쟁, 그리고 한국군이 베트남 전쟁에 참전한 것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내용을 담고, 더불어 베트남 그 전쟁기념관이 말하지 않는 것들, 이제 전쟁의 그늘이 대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말하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최대한 담고 알기 쉽게 설명할 수 있는 그런 교재로 개발을 했습니다. 요거는 크기도 벌써 그 교재도 굉장히 작게 개발이 됐기 때문에 아주 들고 다니면서 보시기에도 편하게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3분밖에 안 남았다고 하는데. 근데 제가 발표 시간이 좀 늦지 않았나요? 조금 더 해도 되지 않을까요? 네, 고맙습니다. 네, 그리고 2020년에 개발한 평화꾸러미 중에 저희가 굉장히 자부심을 갖고 있는 아까 이제 교재도 그랬지만 추천을 해드리는 게 5편의 유튜브로 만나는 평화꾸러미예요. 이거는 정말 그 참여하신 분들 하나하나가 그 대본을 만드는 것부터 준비하고 그 출연하는 것까지
굉장히 다들 자발적으로 열심히 참여를 해서 각자의 생각들을 이 안에 넣어서 만들었던 그런 영상이고, 아무래도 요새 청소년들이 유튜브에 좀 친숙하다 보니까 이것도 상당히 교육 교재로 활용하기에 좋다라는 그런 평을 받고 있습니다. 1편은 지금까지 우리가 얘기해왔던 베트남 전쟁 민간인 학살에 대한 이야기를 저희 전 구수정 상임이사가 이야기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구성을 했고요. 2편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우리가 베트남 전쟁에 대해서 알고 있었던, 혹은 그 이후에 논란이 됐던 많은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는 그런 댓글 읽기 프로그램이고, 3편과 4편은 실제 베트남 전쟁에 참전했던 참전군인 분이 출연을 하세요. 제 옆에 이제 나와서 이제 곧 말씀을 해주실 텐데, 그분이 정말 베트남 전쟁의 경험이라는 게 어떤 것이었는지를 3편에 이야기를 해주시고, 또 베트남 전쟁을 다녀오신 분들 중에 전부는 아니지만 많은 분들이 귀국박스라는 걸 갖고 왔어요. 그래서 지금 생각으로 베트남 전쟁을 상상하고 그때의 참전을 상상하면 안 되거든요. 그때 당시 어떤 한국 사회, 그리고 우리가 그때 처했던 경제적 수준, 이런 것들을 귀국박스를 통해서 한번 들여다보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5편은 시민평화법정을 많은 분들이 모르시기 때문에 정말 쉽게 중학교 학생들이 보고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당시에 원고 측, 피고 측 대리인으로 법정에 섰었던 김남주, 박진석 변호사 두 분이 출연을 해서 유튜브로 시민평화법정을 설명하는 그런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소 길지만 그렇게 지루하지는 않을 겁니다. 한번 보시면. 그리고 올해 이제 저희가 활용과 확산에 대한 노력을 하는 중에도 이것들을 좀 더 친숙하게 교육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을 하다가 무조건 베트남 전쟁을 꺼내면 너무 거기에 대한 거리감을 많이 느끼더라고요. 내가 왜 이걸 공부해야 되지? 이런 생각들도 많이 하는 것 같고 해서 우선은 한국과 베트남이 무엇이 같고 무엇이 다른지 서로의 역사와 문화와 사회를 비교해 볼 수 있는 이런 카드 게임을 하나 개발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국기는 태극기고 베트남 국기는 금성기고 거기에 대표 음식은 뭐고 높은 산은 뭐고, 이렇게 이걸 또 세 가지 방식으로 게임을 할 수 있어서 아이들이 굉장히 재밌게 베트남 문제와 역사 문제에 대해서 좀 접할 수 있는 이제 그런 동기부여를 할 수 있는 교구로 개발을 했습니다. 조금 더 빨리 진행을 하겠습니다. 지금 진행 중인 내용입니다. 2021년에 저희가 이 프로그램을 지속가능한 평화교육 활동으로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일단은 학교, 그리고 도서관, 작은 도서관, 그리고 저희 재단이 위치하고 있는 성동구 지역사회, 이런 데를 중심으로 코로나 때문에 많은 인원을 또 하지도 못해요. 그래서 비대면으로 소규모로 이런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넘겨주시겠어요? 네. 그래서 이제 요거는 좀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저희가 아까 평화꾸러미 전쟁기념관 가다를 가지고 이제 산마을고등학교 학생들 대상으로 미리 사전에 어떤 기본적인 강연을 좀 진행을 하고 이 교재를 가지고 전쟁기념관을 가서 한번 탐방하는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었고요. 안 넘어가네요. 네. 요것은 저희 재단이 한 6월에서 7월 사이에 베트남 평화기행을 한국에서 진행을 해봤습니다. 그 프로그램 중에 하나로 이 교재를 가지고 베트남의 용산의 전쟁기념관에 방문했던 그림입니다. 또 넘겨주시고요. 네, 같은 그림입니다. 요거는 좀 다양한 장소를 담고 있는데 아까 금방 말씀드린 저희가 이제 베트남 평화기행인 대한민국 프로그램에서 기념사진을 찍은 사진들인데요. 맨 왼쪽 위에 있는 게 전쟁기념관 앞이고 가운데 있는 게 현충원입니다. 현충원에도 베트남 전쟁 전사자 묘역이 있거든요. 60년대, 70년대 돌아가신 분들. 그것과 포함해서 베트남 전쟁과 또 연결되어 있는 한국사의 다양한 측면들을 연결해서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졌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저게 이제 강원도 춘천에 있는 월남 참전 기념탑입니다. 거기와 그 밑에 부분에 화천 오음리라는 곳이 월남에 가시던 참전 군인 분들이 훈련을 받고 이제 육군 같은 경우 훈련을 받고 떠났던 곳인데 지금 기념관 거기도 박물관이 조성이 돼 있어요. 베트남 전쟁에 대한 그 박물관을 탐방했던 사진입니다. 또 넘겨주세요.
네, 이제 저희가 요것도 넘어가도 될 것 같습니다. 전쟁기념관 필드워크를 이렇게 진행했다는 거. 그리고 요 장면은 뭐냐면 학교 같은 경우는 저희가 가서 교육활동을 직접 하기가 굉장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학교 현장의 역사 선생님이나 사회 선생님이나 혹은 뭐 좀 이것과 관련해서 동아리 활동을 하는 선생님들에게 평화꾸러미가 어떤 것인지 소개를 해드리고 평화꾸러미를 어떻게 활용하시면 좋겠는지를 설명을 해드리는 장면인데요. 이렇게 학교에는 좀 선생님들께 이것들을 소개하는 방식으로 좀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은 도서관에서도 이렇게 이제 한 1차 시만으로는 요거를 프로그램을 하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한 최소 2차시 정도로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왼쪽은 용산구의 작은 도서관 고래 이야기에서 했던 활동을 보여주고 있고요. 오른쪽은 활동 후에 이제 한누리 지역 아동센터에서 했던 활동인데요. 그 활동 후에 학생들이 참전군인 혹은 배탄 피해자분에게 편지를 썼던 그런 결과물을 사진으로 담았습니다. 이게 이제 1차시인데 1차시 프로그램 보통 그 평화와 관련해서 여는 활동, 그리고 평화책 같이 읽기, 그리고 몸을 움직여서 뭐 평화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으로 구성했고, 이제 2차시 프로그램에서 이제 나의 평화뿐만 아니라 사회와 국가와 세계, 그리고 우리가 함께 사는 이 공동체의 평화에 대해서 들어가 보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참여했던 베트남 전쟁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고, 아까 소개해드린 무빙툰 2개를 아이들에게 보여드리고, 이 두 사람이 전쟁을 같이 경험했지만 너무 서로 다른 경험을 가진 이 두 분에게 한번 편지를 써보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구성을 해서 진행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현재 진행 중이고 한 4차시까지 진행이 돼 있는데요. 요거는 저희가 총 9번의 강연을 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개발한 평화꾸러미의 모든 교재를 총동원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학생 한 10명 정도를 대상으로 매주 금요일 1시간 반 정도 진행을 하는데, 요것도 역시 시작은 평화에 대한 좀 일반적인 그 도입 부분에 해당한다면 2, 3, 4차, 4, 5차시 뭐 이렇게 진행하면서 우리가 헌법과 관련해서 내용을 담고 베트남 전쟁으로 넘어가고 궁극적으로 학생 시민평화법정을 해보는 그런 방식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요거는 성동문화재단에서 저희가 하는 이 평화교육 콘텐츠를 카드뉴스로 만들어서 지역사회에 이렇게 같이 홍보를 하고 있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이렇게 이제 평화꾸러미를 개발을 하고 우리가 베트남 전쟁을 이 평화꾸러미라는 것 자체가 평화교육의 장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어떤 시작점이 되어주지 않겠는가 그런 기대를 갖고 있고, 그리고 교육의 현장에서 이제 베트남 전쟁에 대해서 교과서 말고도 좀 더 성실하게 교육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것들을 보조하는 역할을 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리고 베트남 전쟁뿐만 아니라 평화에 대한 좀 더 넓은 이야기로 확장해 나가고 그것들이 궁극적으로 평화인권 감수성 확산에도 기여할 수 있겠다라는 어떤 기대, 그리고 여러 가지 매체를 활용해서 재미있는 교육 활동이 가능하다는 거. 그리고 사실 한국의 분단 상황이란 조건 때문에 평화는 곧 통일이거든요, 저희 머릿속에.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통일을 포함해서 평화에 좀 더 많은 부분들을 평화꾸러미를 통해서 이야기할 수 있다. 여전히 저희는 이것들을 확산하고 보급하는데 이제 어려움을 겪고 있고, 현재도 그 사업들이 이어가고 있지만, 이것들이 내년, 후년에도 계속 좀 이어지길 기대하고, 그것이 이어질 수 있는 것은, 이런 활동들에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이것 좀 참여해주시는 많은 시민들의 응원과 참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발표를 통해서 이제 평화꾸러미 소개해드린 자리가 굉장히 귀한 자리라고 생각하는데, 앞으로도 학교나 도서관이나 지역사회에서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그리고 활용을 해주십사 요청을 드리면서 발제를 마치겠습니다.